16번. 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시행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시행, 이게 뭐냐? 어쨌든 보니까 회사 설립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거 회사령인데, 회사령이 시행된 시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행된 시기. 시행이 뭐야, 시행이? 시행.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행. 시행은요, 이런 거네요. 그죠? 실제로 행함. 이 시자가 시작한다 시자가 아니라 그냥 실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이란 뜻이 없습니다. 시행은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시작은 또 뭐냐? 시작은 이렇게 씁니다. 한문이 달라졌죠. 시행과 시작은 달라요. 시작은 말 그대로 스타트, 비긴했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 여기서 말하는 시행이라는 말은 처음과는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시행된 시기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피리어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게 회사령이면 회사령이 있었던 시행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된 시기란 말은 여기서 어떤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령은 1910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1920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1910년대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10년대 헌병태영 칼제복 회어 삼토강 또는 대동단결 선언 또는 최응언 대한독립의금부 조선국권회복단 대한광복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딱 보니까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잘 보세요. 보통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통학교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썼어요? 원래 을미개혁 때 소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가 대한제국 때부터 보통학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보통학교. 이 말이 1910년대, 20년대까지 가다가 1938년에 소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이 되었대요. 6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대. 보통학교라는 말 자체가 10년대, 20년대에 쓸 수 있는데 이것도 4년이 되었대. 이런 조선교육령은 잘 보세요.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으로 된 조선교육령은 이거는 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1차 조선교육령은 언제 공포되었어요? 이 공포된 것은 1911년에 공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1번 산미정식계획이 폐지되었다. 이 산미정식계획은 처음 시작된 거는 1920년대에 시작이 되었는데 30년대에 폐지되었죠. 그리고 40년대에 다시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폐지라는 말 있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산미정식계획 폐지. 한번 폐지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폐지되었거든요. 20년대에 폐지가 한번 되었다가 30년대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40년대에 다시 실시가 되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폐지를 어떻게 이해하든 1차 산미정식계획이 폐지되었다고 하든 2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든 어쨌거나 10년대 나니까 여긴 다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런 면에서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되었다. 국가총동원법 1938년이죠. 남면부경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면부경정책이라는 말은 이거는 만주사변 이후에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1930년대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요 세 개는 다 1930년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년대가 아니라는 거죠. 답은 4번이지만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경제적 침탈을 보시면 회어, 삼, 토, 광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외우시려면 회어, 삼, 토, 광에다가 이 지세령을 합쳐서 회어, 삼, 토, 지, 광 하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한다면 회어, 삼, 토, 지광에다가 임야, 조사령을 합쳐가지고 회어, 삼, 토, 지광, 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회어, 삼, 토, 지, 광 여 끝에다가 임야, 조사령 합쳐가지고 임야, 조사령 1918년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회어삼 토지광. 회어삼이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인가 봐. 회어삼이 땅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토지광인 것 같아요. 토지광임. 그쵸? 회어삼은 토지광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회사령이 1910년대에 실시된 거 보이죠? 네, 1920년대에 없었습니다. 회사령 사료 보세요. 회사 설립은 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또 이 문제 보니까 5조가 나오는데요. 5조. 이 사료에도 5조가 있죠. 이게 늘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1조와 5조예요. 5조의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1910년대인데 보시면은 1910년대 교육령은 제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교육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단축이 되었대요. 몇 년으로? 4년으로. 그러니까 4년이 된 거는 요거는 1차예요. 근데 오히려 2차에서는 6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2차는 어떻게 외우겠냐면 6대0, 6회공이 아니라 6대0, 6년, 대학, 공학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4년과 6년을 잘 구분해야 돼요. 1차 때는 4년, 2차 때는 6년입니다. 산미증식계획에 대해서도 잘 보시면은 이게 연도가 좀 이렇게 복잡해요. 산미증식계획은 20년대에 시작된 거는 맞는데요. 잘 보시면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는 1920년부터 또는 21년부터 25년까지 인데 25년에 중단이 한번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계획이 다시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1933년에 중단이 한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 폐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20년대에 폐지되었다고 말하든 30년대에 폐지되었다고 말하든 10년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3차는 재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폐지되었고 3차 때는 다 시작된 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10년대는 아닌 거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옳은 것은? 시작하는 말이 소총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소총에는 유엔 소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소총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다양하게 부르진 않습니다. 소총에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국제연합에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의 단체 기구이죠. 거기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2호의 기술행 계획을 시행함. 결의문 2호의 기술행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총선거 실시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결의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죠.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당시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소련이 입북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그러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유엔 쪽에 연락하니까 유엔 소총회가 다시 열리면서 의견 표명하기를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 그랬죠.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이걸 뭐라고 해요? 접근할 수 있는 이라는 걸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accessible 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다른 말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 결의문에 근거해 시행된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수총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된 조치라면 선거를 한 거겠죠. 바로 5.10 총선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답이 2번인데요. 1948년 2월에 유엔 수총회에 어떤 결의가 있고 1948년 5월에 5.10 총선거가 실시가 된 겁니다. 미 군정청이 설치가 되었대. 이거 언제죠? 미 군정청은? 이거는 광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달 1945년 9월에 미 군정이 시작이 되었죠. 좌우작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거는 1946년 6월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달 46년 7월에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파들이 한 것이 바로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운동 46년 7월이에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시됐다는 건 이것이 1차인지 2차인지 몰라도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에 1차가 있었고 2차 미소공의는 47년 5월에 있었죠. 다 소총회 결의 이전입니다. 1, 3, 4번이 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답은 2번인데 조금만 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 보시면은 처음에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소련이 입북을 거부했어.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만 머물고 있었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소총회 얘기를 해보니까 소총회가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유엔 소총회의 남한 단독선거 견해 표명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accessible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소총회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실은 이 사료 자체가 이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 제가 뭐 알고 넣냐, 뭐 기출이어서 넣냐 그게 아니라 알고 넣은 것 같은데요.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리 넣어 놓은 거예요. 알아두세요. 소총회는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소총회 결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이슬투쟁, 3천만 동포에게 구함, 제주 4.3 사건, 남북협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유엔 소총회 결정에 따라 5.10 총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그 반대하는 것이 바로 2, 3, 4, 4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시험 문제이며 답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오답들을 보니까 미군정이 만들어졌다는 말이나 또는 1차 미성공동위원회, 2차 미성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말이나 좌우합작운동이 만들어졌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어떤 조치의 결과고 그걸 따질 것도 없이 선후 관계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요, 이거는 다 모두가 다 유엔 소총회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외우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금방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와 나가 다 조약인가 보네요. 가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대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입니다. 그죠? 치외법권 뭐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 같은데요. 이 강화도 조약은 사실은 내용 보고도 알 수 있으면 좋지만은 사실은 이 제10권 이런 것들도 외워두면 좋아요. 제10조의 내용이 치외법권이면은 요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치외법권만 있는 건 아니죠. 자해치 기억나세요? 자해치, 자주국, 해안 측량하여 이기항구 추가계양, 그리고 치외법권이죠. 두 번째 나 보시면 제4관인데요. 사실은 조청상민 수준무역장정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거기에는 이 제4관만 나와요. 이 4관 내용을 잘 보시면 일단은 중국이 나오는데 조선의 양화진 및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해서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데요. 이게 마치 내지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으면 된대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결국 허가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지무역 허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1882년에 조총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조약 시기라는 것은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던 1876년부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맺어진 1882년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개항장에서는 일본화폐가 통용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조일수조교 부록인데요. 이게 1876년 얘기를 하는데 강화도 조약 즉 본조약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록조약이죠. 그래서 조일수조규 다음에 조일수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무역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같은 얘기긴 하지만 순서상 조일수조규 부록이 조일수조규 즉 강화도 조약보다 나중이라는 거예요. 조금 뭐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답은 1번이네요. 그죠? 가와 나 사이 보세요. 가와 나 사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가가 있고 나가 있으면 답이 한 중간점에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이 바로 앞쪽에 있거나 나 바로 직전에 있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상림처벌권을 획득하였다. 압록강 유역의 상림처벌권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압두울 압록강 도만강 울릉도에
삼림초벌권을 다 획득했죠. 이거는 아관파천 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예요. 훨씬 더 이후입니다. 조정삼림 수령무역장정 이후죠. 황국중앙총상회 이런 말은요. 황국중앙총상회이든 황국협회이든 황제의 해에 이게 다 생겼어요. 황제해가 언제예요? 1898년이죠. 이건 1898년에 만들어진 시전상인 단체입니다. 함경도의 방공령. 방공령은요.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1889년과 1890년에 선포가 됐는데 당시에 왜 빨리 미리 말하지 않았냐라는 이유로 일본 상인에게 손해배상만 하고 말았어요. 이거는 함경도의 방공령이 선포된 1889년의 일이에요. 3번은 1898년, 4번은 1889년, 그리고 2번은 굳이 말하면 아관파천 때니까 1896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 전체는 다 나 이후, 조정삼림 수령무역장정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강화도조약인데요. 강화도조약은 원명칭이 조일수조규인데 조일수조규 이 본조약이 있지만 거기에 부록조약과 무역규칙이 같은 해에 있었지만 본조약 이후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기억나시죠? 자이치, 시파, 산무 여기 개항장에서 일본 앞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록조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치해법권이 나왔고 일본 앞에 사용이 답으로 지금 나온 거죠. 강화도조약의 제10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관 제10조 여기 보시면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만약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리가 심의한다 까지가 지금 나온 거죠.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원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문을 잘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치해법권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치해법권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조였습니까? 제10권이죠. 10조입니다. 또 보실 것은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인데요. 이거는 이모군란 이후에 있었던 그런 조약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은 내양조치인데 중요한 건 사조예요. 사조 또는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개장무역을 허락하되 양국상인의 보세요. 양국상인의 내지채판을 금하고 까지 끊으면 마치 내지무역이 안 되는 것처럼 했잖아요. 내지채판이 내지무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지채판이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으면 된대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이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의 제4조만큼은 명확하게 원문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밑주신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4개 조목 갑신정변에도 14개 조 정강이 있고 그 가보 2차 때도 홍범 14조라는 거가 있고 한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줄을 보니까 14개 조목의 홍범 14조구나. 네. 홍범 14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홍범 14조는 언제 발표됐습니까? 2차 가보개혁 때.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되었지만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홍범 14조 이렇게 한 거예요. 탁지하문에서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탁지하문으로의 재정이 일원화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1차 가보예요. 근데 이것도 홍범 14조에 들어가 있어요. 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해서 왕실사무는 국내부가 그리고 국정사무는 의정부가 담당하는 것도 이것도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지만 홍범 14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다 홍범 14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답은 뭐 기역 니은 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근데 지계 발급을 위한 지계하문이 설치됐다. 지계하문은 언제 설치된 거예요? 굳이 말하면 대한제국 때 설치된 건데 지계하문이 설치된 연도는 굳이 말하면 이거는 1901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지계하문은 확실하게 가보개혁과 상관이었고 이거는 대한제국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된다고. 야 중요한 거 대한천일은행
이게 뭐예요?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에 생겨서 1910년에 없어졌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대한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개가 다 대한제국 이런 뜻이에요. 항상 가부개혁, 을미개혁이 나오면 오답은 대한제국에서 많이 나와요. 대한제국의 오답은 또 가부개혁, 을미개혁에서 또 나오겠죠. 네. 홍보십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권의 6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2차 가부개혁 때 홍보십사조는 14조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4개의 조항을 외우시면 되는데 1조, 4조, 7조, 그리고 12조입니다. 1조, 청해존의 생각을 버리고 청나라를 버리고 쓸데없이 쓰니까 버리고 청일전쟁에서 진 청나라를 버리고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4번 4조,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이건 1차 가부개혁의 개혁안인데 이게 홍보십사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7번에 모두 탁자문이 관할한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탁지아문으로의 재정이 일어나. 물론 2차 가부개혁 때는 탁지아문이 탁지부로 바뀌었지만은 아직 탁지아문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표현을 두고 나서 1차와 2차를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되고 홍보십사조는 1차와 2차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지금 답으로 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이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12번도 중요한데요.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를 실시해서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라는 것도 홍보십사조의 내용입니다. 여기 장교라고 나왔는데 이 원문에서는 장관이라고 표현해요. 장관. 이 장관이 그 뭐 기획정보 장관 하는 그 장관이 아니라 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가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주사변 몇 년도예요? 1931년. 태평전쟁 몇 년도예요? 1941년.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사이에 하나를 더 하고 있죠. 바로 1938년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일전쟁이 끝나던 해인데, 중일전쟁은 뭐 1937년에 시작이 됐지만 1938년을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이렇게 3단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었던 일,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요즘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부터 중일전쟁 이후, 물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요 두 단계를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3단계로 공부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공부하고 있죠. 예. 수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수학교. 우리 아까 보통학교라는 말도 나오더니 수학교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수학교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때죠. 그러니까 수학교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교라는 명칭은 을미개혁 때 나왔다가 보통학교로 바뀌었다가 다시 1938년부터 수학교라는 명칭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교라는 명칭은 이거는 요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청년.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화는 이거는 중일전쟁 이후에 아주 활성화된 그런 정책입니다. 황국신민서사는 이것도 이 이후에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쌍성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쌍성보에서 항전하는 한국독립당 군인. 한국독립당 군인이라는 게 한국독립군을 말하는 거예요. 쌍성보 전투. 한중연합작전에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한국독립군과 조선인민군의 전투는 다 1932년과 33년 이 두 해에 걸쳐 다 있었어요. 쌍성보 전투는 물론 32년이긴 한데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요. 32년과 33년 이때 쌍성보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 한 이때쯤에 쌍성보 전투가 있었던 거죠. 1931년 다음에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답은 3번인데 제국신문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어떻게 가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30년대에 들어가요? 제국신문이 언제 없어졌는데요? 제국신문은 이거는
1910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제국식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910년에 대한제국의 황제가 없어질 때 대한황제신문도 없었죠. 대한황제신문이 뭐예요?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1910년에 다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이후 이렇게 나눠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30년대 이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3단계로 나눠서 봐야지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만주사변 이후에 보니까 병참 기주화 정책, 남면 불경 정책,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있었죠. 그리고 농촌진흥운동 별표, 이거 아주 매우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시작하는 거는 만주사변 이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흥남 제소 비룡장은 좀 이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포함한 독점 자본이 진출한 것도 30년대 전반기고요. 그리고 36년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이때 있었어요. 중일전쟁 이후에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이 노골화되었고 황국신민선사도 그때쯤에 외우도록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교육용으로 조선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이때 학교의 명칭이 일본식 학교명으로 소학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총동원의 해가 바로 38년인데요. 중일전쟁 이후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총동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나오든 국가총동원령이라고 나오든 아니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나오든 하여간에 총동원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중일전쟁 이후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보국대란 말은 총동원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총동원될 때 여자들은 보국대가 되죠. 그래서 몸빼를 입고 시골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산미증식 등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원병제, 육군특별지원병령과 해군특별지원병령,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원병은 바로 이때예요. 나중에 학도지원병이라는 것만 1943년 나중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출이라는 단어도 이때부터 나왔고 배급, 하위규라고 하는데요. 배급도 이때쯤에 나오게 된 거죠. 창씨개명이 강요된 것도 39년부터 강요돼 있으니까 이것도 중일전쟁 이후로 푸셔야 되겠고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0년대 즉 태평양 전쟁 이후에 나왔던 단어들은 국민학교, 황국신민학교를 줄임말이죠. 또 제4차 조선교육령과 그 같은 해에 있었던 학도지원병, 그냥 지원병과 학도지원병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병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태평전쟁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에 1944년에 여자정신권류령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30년대 이후라 할지라도 만주사변 이후와 중일전쟁 이후와 태평전쟁 이후로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봐둬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보셨는데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시험을 이 문제를 통해서 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험, 지방직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